모두가 미소 짓고 사랑을 속삭이는 완벽한 파티 한가운데 작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잡자 군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신부 들러리 복장을 한 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은 모두의 눈앞에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폭로한 것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고 모두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가면을 벗겼으며 동화처럼 보였던 것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모두가 귀머거리였을 때 용기를 내어 말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금빛 조명이 마치 인공별처럼 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얀 꽃과 향초로 장식된 테이블은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악 사중주의 은은한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손님들은 건배하고 웃으며 모두가 존경하는 호라비 아버지의 새 삶의 시작을 축하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 사이를 걸었다. 자신의 새 시작이라고 믿는 여자를 모두에게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러웠다. 그의 옆에는 섬세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든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은 아이치고는 너무 차분해 보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수줍음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눈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건배를 하고 포옹을 나누는 동안 소녀는 상석 한쪽 구석에 앉아 불안한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작은 손가락으로 꽃다발의 줄기를 꽉 쥐었다가 구겨졌다. 그 안에는 마치 폭발 직전의 폭풍처럼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어떤 아이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날부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식을 앞둔 며칠 동안 소녀는 신호를 보내려고 애썼다. 아버지를 흘끗 보고 말을 끊고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소용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지? 새 아내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침묵하게 했다. 진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그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겨워 있었다. 딸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릴 기회를 주는 줄 알았다. 그러는 동안 사랑하는 여인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흘끗 쳐다보았다. 오직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빛이었다. 말없는 위협이 담긴 눈빛은 아버지가 곁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잔혹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래 사이사이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건배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선언했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일어나 달콤한 말을 건넸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손이 소심하지만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모두들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악에 없는 소리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들어올린 손이 곧 침묵을 깨고 모두가 진짜라고 믿었던 그 희극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이 멈췄다. 웃음소리와 은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든 시선이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소녀는 이제 방 한가운데로 짧은 걸음으로 걸어왔다. 기쁨에 찬 조의를 표하기 위해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던 마이크가 그녀의 작은 손에는 거대하고 무거워 보였다. 놀란 아버지는 달콤한 고백을 기대하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반면 신부는 미동도 없었다. 억지로 웃던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굳어지고 그녀의 눈은 잠시 반짝였다. 하지만 감정이 담긴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소녀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음악 소리 너머로 들릴 정도였다.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긴 문들, 숨죽인 울음소리, 아버지가 곁에 없을 때의 두려움. 모든 기억은 그녀에게 말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누가 믿어줄지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마주하는 순간 알 수 없었던 힘이 그녀의 몸을 사로잡았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새 아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어떤 이들은 달콤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어떤 이들은 더 잘 듣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다. 공기가 무거워져 숨쉬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 아이가 할 말은 그 파티뿐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이 방에 있고 완벽한 결혼 생활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신은 누구 편이 될까요? 그 아이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그저 질투심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어떻게 하실지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각 이야기는 겉보기에 완벽한 가족의 닫힌 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니까요. 소녀의 작은 손에서 마이크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가득 울려 퍼질 만큼 또렷했다. 속삭임으로 시작된 말은 공기를 가르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 소녀는 이제 모두가 새 아빠라고 부르는 남자가 아무도 없을 때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말은 끊어졌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방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들은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망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시선이 신부에게 쏠렸다. 그녀는 파티 시작부터 가면처럼 썼던 미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고백인지 아니면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계시인지 알아내려 애썼다. 신부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방에 갇혀 있었다는 것, 놀 수 없었다는 것, 혼자 울었다는 것,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완벽한 파티의 틀을 가르는 칼날처럼 환상 속에 남아있던 것들을 산산이 조각냈다. 아버지는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딸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는 그가 무시했던 징후들과 일치했다. 딸이 혼자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가 수줍음으로 오해했던 침묵,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지만 그는 볼 수 없었던 것들. 목이 메었다. 샴페인 플루트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잔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새우며들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영원히 무너졌다. 파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소녀의 말만이 침묵할 수 없는 비난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그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남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군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 폭로를 돌이킬 수 없는 대결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몇 초 동안 폭로 후 침묵은 끝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들은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가슴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했다. 주변 세상이 사라졌다. 음악도 불빛도 손님도 없었다. 마이크 앞에 선 아이만이 작은 두 손으로 드레스를 붙잡고 믿고 싶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진 것 같았다. 잠자기 전의 침묵, 말없이 흘린 눈물, 계모가 방에 들어왔을 때의 두려움에 찬 눈빛.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신부는 홀 안임시 제단 옆에 서서 어떻게든 반응하려 애썼다. 그녀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유치한 장난으로 만들려 애썼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그저 질투심 때문이라고, 소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부의 목소리는 떨렸고 불안한 표정은 질투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몇몇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다른 하객들은 개입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지 고민하며 서 있었다. 아빠는 심호흡을 하고 처음으로 곧 결혼할 여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자신이 상상했던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었다. 비밀을 감춘 얼굴이 보였다. 아빠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딸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게 진짜냐? 라고 물었다. 눈물을 글썽이는 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없는 행동은 모든 의심을 걷어내기에 충분했다. 남자는 일어서서 신부에게 돌아서자 평소 차분했던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커졌다. 그는 왜 딸에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다.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프게 하면서 어떻게 매일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거짓말이라고, 소녀가 과장하고 있다고 변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약하게 들렸다. 그녀가 말을 더 많이 할수록 하객들은 마치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 듯 뒤로 물러섰다. 긴장감은 고조되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청중석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이야기를 확증해 주면서 폭발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는 한 이웃은 그 소녀가 뒷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봤고 새어머니가 전화로 비명을 지르는 동안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확증은 마치 번개처럼 방을 뒤덮었습니다. 아버지는 피가 끓어오르고 분노가 의심의 흔적을 모두 뒤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무도장 바닥에 떨어뜨렸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모든 것의 끝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이제 얼굴이 창백해져 누구의 시선도 마주칠 수 없게 된 여자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반면 아버지는 딸을 꽉 껴안았다. 마치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 홀로 지낸 몇 달을 순식간에 화해하고 싶은 듯했다. 파티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제 다음 순서는 음악이나 축하가 아닌 재건과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반지가 바닥에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방 전체에 퍼지자마자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건배하며 웃던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마구잡이로 일어났다. 조용하게 시작된 웅성거림은 금세 충격과 분노,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고조된 목소리로 바뀌었다. 어떤 여자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가렸고 어떤 여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듯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남자들은 이 은밀한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존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파티 현장 전체가 순식간에 산산이 조각난 듯 그 이면에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온통 관심의 중심이었던 신부는 뒤로 물러설 때마다 더욱 작아 보였다. 모두를 매료시켰던 흠잡을 데 없는 드레스는 이제 꽃잎과 쏟아진 잔들로 뒤덮인 바닥을 질질 끌며 무거워 보였다. 신부는 이 숨 막히는 광경에서 벗어날 도피처 아군 무엇이든 찾아 방안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치 몇 달 동안 모두를 속였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여인을 마침내 본 듯 모두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딸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귀가 먹먹했다. 당황해 보였던 그의 표정은 이제 순수한 결의로 가득했다. 그는 설명도 사과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그 이야기 속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 딸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딸을 가슴에 안고 출구로 다가갔다. 몇몇 손님들은 딸을 위로하려 다가왔고 또 다른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 궁지에 몰린 것을 깨달은 신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복도 옆문 쪽으로 달려가 의자를 넘어뜨리고 자신을 막으려는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드레스가 나무에 찢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놀란 비명과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아버지 가족 중 몇몇이 그녀를 쫓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주차장의 어둠 속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가랑비 소리 속에 차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도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 품에 안긴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려 애썼으며 방금 목격한 광경을 떠올리며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족에게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은 아무도 잊지 못할 악몽으로 변해 있었다. 바깥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였다. 마치 밝혀진 사건의 무게를 반영하는 듯했다. 모두가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 애썼지만
아버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개된 사실은 단지 첫 번째 싸움일 뿐이었다. 이제 그는 딸의 트라우마뿐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해칠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데 따르는 법적, 정서적 결과까지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딸이 탈출했더라도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자가 필사적으로 탈출한 지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동네 밤을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안도감을 안겨줄 법한 그 소리는 이제 고통스러운 절박함의 무게를 실어왔다. 미용실 바깥, 아버지는 차양 아래 서서 마치 딸을 놓아주는 것조차 너무 위험한 일인 것처럼 딸을 꼭 껴안았다. 딸은 방금 폭로한 모든 것에 지쳐 작게 흐느꼈다. 가랑비의 추위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불러일으킨 공포와 아드레날린의 솟구침 때문에 작은 몸이 떨렸다. 순찰차가 미용실 앞에 멈추자 경찰관 2명이 재빨리 채서 내려 신부에게 다가갔다.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그는 분노와 보호 본능 사이에서 정신없이 맴돌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하려 애썼다. 결혼식이 중단된 것, 딸의 비난, 신부의 탈출까지. 그의 말은 급하게 쏟아졌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소녀는 떨고 있었지만 몇 분 전 마이크에 대고 했던 말을 모두 확증했다.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의 눈은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경찰이 하객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녀의 말을 들은 이야기, 어떤 이들은 여성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는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신부가 소녀에게 공격적으로 말했던 방식이나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일처럼 말입니다. 드러나는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팀은 주차장과 인근 거리로 향했습니다. 가랑비가 내려 수색은 어려웠지만 여성의 찢어진 흰 드레스는 쉽게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그 시간에는 차량이 거의 없었던 옆길로 맨발로 달려가는 형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추격전은 즉시 시작되었고 미용실 안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가족들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 놓였습니다. 긴장감이 거의 만져질 듯했다. 매 순간이 마치 지난 일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어 안도했지만 아버지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어떻게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어떻게 딸을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게 했을지 의아했다. 딸의 침묵이 그저 수줍음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되었다. 그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딸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전히 울고 있던 딸은 그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어깨가 바로 자신이 항상 찾던 안식처였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자가 도로 근처에서 실종된 것 같다고 보고하러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밤이 당장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탈출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야 할 파티는 감정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망자를 찾아 다시 출발하는 동안 모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집안의 고요함은 바깥 세상의 소음과 대조를 이루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전날 밤에 피로에 지친 듯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딸의 분홍색 드레스는 여전히 구겨지고 얼룩져 있어 그들이 겪었던 혼란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남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을 청할 때마다 딸의 말이 마치 상처가 다시 벌어지듯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이미 이웃과 가족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고 몇 시간 만에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첫 인연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친구, 먼 친척, 심지어 전에는 이렇게까지 신경 써본 적이 없었던 지인들까지. 모두가 그 말이 사실인지, 소녀는 괜찮은지, 소녀는 발견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피곤하고 쉰 목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되뇌었다.
이제 소녀는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안전이 하룻밤 사이에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여성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마을 외곽 뒷골목 심지어 모텔과 폐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처에 숨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티에서 여성의 이상한 행동을 확인한 이웃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도주범에 대한 혐의를 강화했습니다. 여성을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다시는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충격은 아버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순간을 촬영한 한 방문객이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조회되고 댓글이 달리고 공유되었습니다. 마이크를 달라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분노와 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아이의 용기를 칭찬하고 그때까지 동화를 믿었던 아버지의 실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베개를 방패처럼 껴안고 잠든 딸을 바라보며 말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딸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그 순간부터 모든 신호,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죄책감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딸을 지켜줄 원동력이 되었다. 하루 종일 더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소녀의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도착하여 깨끗한 옷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그 집에 없었던 모든 사랑이 담긴 듯한 따뜻한 포옹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바깥 세상은 격렬하지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날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하객 중 한 명이 촬영한 영상은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수십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생생한 장면에는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파티 한가운데서 진실을 폭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에 잠긴 모습, 참석자들의 얼굴에 드리운 충격, 그리고 딸 앞에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반응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상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재빨리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전국 방송사들은 자세한 내용과 단독 인터뷰를 찾아 나섰습니다. 댓글이 정신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의 용기에 감탄하며 지지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버지가 징후를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실명이나 부주의로 인해 이미 이 침묵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비난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한 소녀는 단 한 가지, 다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도록 강요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때 고요하고 외로웠던 집은 이제 혼란스러운 일상으로 가득 찼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의 메시지, 도움을 주거나 시청자를 만나자는 TV 프로그램의 초대가 쏟아졌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딸의 고통을 우스꽝스러운 광경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이 이야기는 명예가 아니라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드러낸 것을 계기로 도주자 수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도배되면서 익명의 제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 시장, 고속도로 등지에서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곧 모든 일이 끝날 거라는 희망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에서 소녀는 감정적으로 지쳐가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끊임없는 질문, 억지로 떠올리게 된 기억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끊임없는 존재는 소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소녀를 보호하고
소녀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꺼두고 기자들이 문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의 도움에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알림, 모든 메시지, 모든 온라인 댓글은 그들의 비밀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자리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열린 상처로 변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여자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거리의 모든 소음과 창문의 모든 그림자는 의심의 원천으로 변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져 가는 듯했다. 결혼식이 망가진 지 3일 후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하던 무렵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경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인근 마을의 전당포에서 급하게 개인 소지품을 팔려고 하는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를 통해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다시금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복수를 바라지 않았지만 정의가 필요했다. 딸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이 악순환이 영원히 끝나도록 해야 했다. 최근 며칠 동안 그는 딸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베개를 껴안고 자는 모습,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 여자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단서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기자들은 다시 집 앞으로 나와 창문에 카메라를 겨누고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옆집에 살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말이 자신이 일찍이 그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마침내 자신이 이제야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피해를 복구하고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임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은밀하게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순찰차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그녀를 겁먹게 하고 다시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몇 시간 동안 그녀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ATM에서 빠르게 인출하고 조용한 거리를 걷는 모습까지 조금씩 그녀의 흔적은 좁아졌습니다.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모든 게 끝날 테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딸은 겁에 질렸지만 아버지의 존재에서 힘을 얻는 듯했다. 이제 진실을 말하고 누군가가 들어주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놓은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끊임없이 그 여자가 자신을 빼앗으려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날 정도였다. 그날 두 번째 전화벨이 울리자 아버지는 숨을 멈췄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졌고 그 여자가 버스 정류장 근처 싸구려 하숙집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렸다. 곧 체포될 예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을 끝낼 기회였다. 하지만 고통과 깨달음으로 점철된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전에 운명은 마지막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자정이 조금 지나 작전이 끝났을 때 시계가 울렸다. 경찰은 이웃마을 외곽의 싸구려 하숙집을 최대한 조용히 포위했다. 깨진 창문과 빛바랜 간판은 이곳이 사라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피난처임을 보여주었다. 좁고 축축한 방 안에서 한때 신부 차림이었던 여자는 이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찢어진 드레스는 누더기로 변했고 시선은 사라졌다. 파티의 화려함은 끝이 왔음을 아는 누군가의 절박한 심정으로 바뀌었다. 문이 부서지자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2명의 경찰관이 몇 초 만에 그녀를 제지했다. 그녀의 비명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의 비명처럼 마치 자신의 선택의 무게가 마침내 자신에게 떨어졌음을 아는 사람의 비명 같았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는 경찰차로 끌려갔고 조용한 거리에서 호기심 어린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그 모습을 촬영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속삭였다. 바로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 속의 그녀, 전국 방송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시킨 그 여자였다. 몇 시간 후 아버지는 예상했던 동시에 두려웠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와 딸은 신원 확인 및 최후 증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은 창밖을 응시하며 눈물 어린 눈에 가로등이 비치는 가운데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 꽉 쥔 손길, 다시는 혼자 아무것도 겪지 않겠다는 그 말없는 약속 속에 느껴야 할 모든 것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숨 막힐 듯 아찔했다. 여자는 유리창 뒤에 앉아 호위를 받으며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작아 보였다. 아버지는 굳건히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한때 그녀를 사랑했었다. 그녀를 믿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애정으로 위장한 위협이었다. 옆에 있던 소녀는 몸을 떨었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무릎을 꿇고 괜찮다고, 어떤 나쁜 기억보다 강하다고 속삭였다. 경찰이 소녀에게 자신을 다치게 한 여자가 자신이 맞는지 확인했는지 묻자 소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억눌린 안도감만 남았다. 그 확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마지막 결정타였다. 그들이 떠나면서 아버지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가슴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체포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 뒤를 이은 침묵은 평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와 딸은 같은 날 새벽 기진맥진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에서 깨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두려움에 짓눌려 살던 소녀는 이제 새로운 현실, 공허함의 낯설음과 마주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그녀의 침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는 아무도 위협적인 말을 속삭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마치 여전히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듯 반응했다. 숲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치 위험이 그녀 안에 깊이 뿌리내린 것 같았다. 아버지는 죄책감과 감사가 뒤섞인 채 말없이 지켜보았다.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미소 뒤에 잔혹함을 숨기는 누군가를 믿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딸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잠든 딸을 바라보며 얼마나 자주 말하려 했지만 무시당했을지 생각했다. 이 질문은 그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믿고 보호해야 했다. 설령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을지라도.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고요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돕고 식사를 가져다주고 단조로움을 깨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빈말이나 짧은 방문으로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에게는 끊임없는 위로, 새롭게 다져진 일상, 그리고 빼앗겼던 어린 시절을 되찾아줄 소소한 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를 데리고 짧은 아침 산책을 하고 빵집에 가고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가 놀았던 공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녀는 침묵하며 세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꽃본고리처럼 소녀의 어린 시절은 수줍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바이럴 스토리는 소셜미디어에서 계속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버지가 징후를 놓쳤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지만 그 고통을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상담에 등록시키고 함께 치료 세션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딸이 직면한 감정적 자극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자가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꿈을 꾸었고 한밤중에 깨어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꼭 껴안으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재건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지 몇 달 후 마침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 심지어 이 드라마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웃들까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와 딸에게 그날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대중의 호기심을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여전히 조용히 타오르고 있던 무언가를 끝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처음으로 그 과거가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심리치료 덕분에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긴 소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입은 심플한 드레스는 그 순간의 무게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여전히 수줍어하는 그녀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결혼식 날 마이크를 잡고 진실을 말했던 그 용기가 어렴풋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오기 전 무릎을 꿇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가장 어려운 부분, 즉 말하는 일은 이미 해냈다고 속삭였다. 수갑을 찬 여자가 들어오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평소와 달라 보였다. 초췌하고 자신의 선택의 무게로 늙어 보였다. 하지만 소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지워주지 못했다. 그녀를 보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고 아버지는 곧바로 그녀를 껴안으며 그들만 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세부 사항들이 자세히 진술되었습니다. 증인들은 심리적 학대, 협박, 그리고 방치를 확인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기억 속 상처를 다시 꿰뚫어 보았지만 동시에 아이의 고통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외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증거와 증언, 그리고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시금 되살아난 고통에 눈물을 흘렸지만 마침내 진실이 인정된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기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가 증언할 시간이 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는 소녀에게 말할 준비가 됐냐고 물었다.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단호했다. 소녀는 감옥에 갇혀 지냈던 시절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 아내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눈물을 참는 법을 배웠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또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을 보았을 때의 심정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범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호흡을 하고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며 아버지를 찾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재판 후 삶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더 이상 변호사의 노크도 인터뷰를 위해 집 안을 서성거리는 기자도 없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의 이름은 서서히 헤드라인에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아버지와 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았다. 하지만 한때 숨막히게 하던 그 침묵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었다. 형을 선고받은 후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녀는 한밤중에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지만 아버지를 부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점철되었던 일상은 이제 안전을 위한 작은 의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복도에 은은한 불빛을 비추는 것.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소녀에게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치유 과정이 더딜 것이고 매일
모든 몸짓과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심리치료는 이 새로운 시작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에서 소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고 이름조차 댈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치료에 함께 참여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트라우마의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딸이 남은 어린 시절을 그 악몽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과거를 용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공원에서 놀거나 부엌에서 아버지를 도울 때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수줍은 웃음이 다시금 집안을 활기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 올리는 벽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징조에 세심하게 귀 기울인 아버지는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이 조용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 새로운 장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는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구를 옮기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는 딸에게 방의 색깔, 커튼, 심지어 침대 위에 걸 그림까지 직접 선택하게 했습니다. 결국 딸은 간단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쓴 문구를 알록달록한 글씨로 벽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삶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좌절과 두려움이 예고 없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대화와 경청,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처음으로 미래가 과거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한때 고통의 원천이었던 이야기는 더 큰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결혼식 영상은 더 이상 단순한 충격적인 순간으로만 떠돌지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심지어 가족 지원 단체들까지 이 사건을 아이의 용기가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인정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던 소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모임에서 몇몇 반 친구들이 소녀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소녀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그녀의 아버지는 비록 잔혹한 트라우마일지라도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다른 아이들이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힘입니다.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이 편안해할 때만 수락했고 항상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수십 명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한 모임에서 그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속삭이면 들어주세요. 당신이 들어본 가장 소중한 울음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던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감사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이 가져온 경고 덕분에 비극을 막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침묵의 희생자였던 아버지와 딸은 변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소파에서 피자를 먹으며 보내는 밤, 공원 산책, 잠자리에서의 대화는 진정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딸의 자연스러운 웃음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훈장과 같았고, 치유는 매일매일의 작은 기적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은 어떤 법원 판결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이 그 흉터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가 생존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수천 명의 다른 가족들이 아이의 목소리를 다시는 외면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재판 날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힘겨운 기억들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각자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팝콘을 곁들인 영화 감상, 노을 산책,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는 것. 두려움에 침묵하던 딸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 한때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침묵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키는 유대감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한때 그림자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환한 빛을 반사했다. 밝은 색의 벽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스스로 꾸민 소녀의 방은 평화와 기쁨의 공간이었다. 벽에는 여기 내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간단한 문구가 걸려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장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해 왔는지 일깨워주는데 필요한 전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적인 상처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 모임과 학교에서 연설하며 부모들에게 자녀의 말에 더 귀 기울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히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때 무엇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용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 일찍 진실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조용한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불확실하고 두려웠던 미래가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으로서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잠긴 날들과 예상치 못한 눈물, 그리고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문을 두드리는 날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은 함께 희망이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더 나은 무언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정이나 바이럴 영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는 모든 가정,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모든 아이, 사랑과 보호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공유해 주세요.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최악의 폭풍 속에서도 빛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다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온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